아니야? 아. 네. 자, 그러면 우리 729번부터 봅시다. 자, 첫째 항이 1000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 있다. Tn은 A1부터 쪼르륵 해가지고 AN까지 곱했다. 이놈이다. 이놈이 최대일 때에 대해 n의 값을 구하시오. 자, Tn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항들을 뭐하고 있어? 곱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항들의 곱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곱이 지금 언제까지 곱했을 때 최대냐, 그놈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수를 곱해야 값이 커지나 그걸 생각해 보시면 아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1보다 큰 수, 뭐 2를 여러 번 곱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값은 커지겠죠. 근데 1보다 작은 수, 2분의 1을 곱하게 되는 순간 값이 바로 작아져 버리지. 그래서 이 AN은 반드시 1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1보다 큰 수를 최대한 많이 곱하면 당연히 값은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최대값을 갖기 위해선 1보다 큰 모든 항을 곱하시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 작성 한번 해봅시다.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 기억나? 간만이다. 뭐야? A, R, n-1승 맞죠?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 AN 같은 경우엔 첫째 항 1000 곱하기 공비인 2분의 1의 n-1승, 얘가 1보다 큰 상황에 대해서 구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1000 넘겼을 때 2분의 1의 n-1승은 1000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2의 몇 제곱이 얘보다 작아져? 2의 10제곱이 1024니까 얘보다 작아지죠? 그래서 n-1이 10이 되기 전까지, 그래서 n-1은 10보단 작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11보다 작아야지만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따라왔어요? 정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몇 개 곱했을 때? 총 10개 곱했을 때가 최대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됐나요? 넘어갑시다. 739번. 자, 19년도 7월 고3 나영 17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다시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이 문제 아마 조금 난이도 있었을 텐데. 자, 해볼까요? 자, 지금 공차랑 공비랑 둘 다 자연수인 AN, BN에 대해서 뭐 조건들이 나와 있어요. 일단 어떤 수열부터 건드릴래? A랑 B 중에 누가 더 조건이 많아? A가 더 많지 않아? 얘도 A에 대한 조건, 얘도 A에 대한 조건, 얘도 A에 대한 조건이니까 일단 난 AN부터 건드려봤어요. 등차 수열에 대해서. 자, 그러면 지금 11번째 항이 얘와 얘 사이에 있다라고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건 6번째 항이지. 6번째 항이 9잖아.
그러면 여섯 번째 항 기준으로 이 식들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일단 11항 같은 경우엔 여섯 번째 항에서 몇 D 더한 거? 5D 더한 거 맞죠? 그래서 일단 5D 더한 거다. 자, 근데 여섯 번째 항은 지금 9기 때문에 9 플러스 5D가 11번째 항일 텐데 얘가 지금 94랑 109 사이에 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9 다 빼서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얘 빼게 됐을 때 85가 되고 얘 빼게 됐을 때 100이 되죠? 그럼 D는 범위가 17과 20 사이가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D가 될 수 있는 거 누구랑 누구? 자연수라 했으니까 18이랑 19밖에 없지. 그래서 18일 때랑 19일 때 케이스 나눠가지고 문제 풀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D가 18일 때 한번 해봅시다. 자, D가 18이라고 한다면 이제 B의 등비수열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여섯 번째 항은 9래요. 그리고 일곱 번째 항은 A7이랑 같대요. 자, 그러면 일단 B6은 9죠? B7은 어떻게 돼? 지금 공차가 18이라 했으니까 지금 A7 구하려면 9에서 18 더해야 되잖아. 9에서 18 더해가지고 그러면 27 되죠? 따라왔어? 공비 몇? 3 되는 거 보여요? 3은 자연수지. 문제 조건 만족하지. 그래서 지금 공비가 3이구나. 그래서 이 답 가지고 이 상황 가지고 답을 그냥 바로 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A7 같은 경우에는 B7이랑 같으니까 27이 되고, 그리고 B8 같은 경우에는 일곱 번째 항 27에다가 3 곱해버려서 81이 되니까 답은 108.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된다. 자, 근데 공차가 19인 상황도 왜 안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공차가 만약에 19야. 그러면 여섯 번째 항은 당연히 9예요. 근데 일곱 번째 항 몇이 돼? 우와, 한 번씩 온다. 28이 되지. 그럼 공비가 무엇이 돼? 9분의 28이 되니까 얘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조금 만족하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실행 62번. 놀랍게도 마표교과서가 문제를 재탕했어요. 실행 62번이 노멀 문제인데 오른쪽에 그 터프 문제에 거의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해볼게요. 알겠지? 뭐라고 알리? 아마 이 문제 못 풀었을 터프 문제도 못 풀었을 텐데 이 문제가 은근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한번 해봅시다. 일단 A3, A4, A5 요 정도는 다 구할 수 있지 않나? 한번 구해볼래?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등차 수열이 있고요. 물론 A와 D로 표현해가지고 A랑 D를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기분 안 드니? 난 뭔가 A랑 D로 쓰면 지는 기분이야. 내가 겨우 이렇게밖에 못 푼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 좀 그랬으면 좋겠어 너희도. 그러니까 A랑 D로 풀 수는 있거든. 근데 그게 최선인가라는 생각을 난 항상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만 수열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져요. 진짜로 습관이 중요해. 수열은. 안 보이면 그렇게 풀어. 근데 이제 그렇게 밖에 안 보이나 이것밖에 없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지금 봐봐. 뭐 어려운 거 아니야. 지금 보면 두 개 더 했고 두 개 더 했죠. 3에서 4 가려면 8 고마워. 3에서 4 가려면 지금 한 칸 간 거니까 몇 더해야 돼? D 넣어야 되지. 여기서 어디로 갈라 이거? D를 넣어야 되지. 지금 4에서 5 가려면 D. 그럼 D랑 D 더하면, 그러니까 2D를 더하면 요 놈이 되는 거 아니야? 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금 2D가 8이구나. D는 몇이다? 4다. 맞죠?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4만큼 차이 났는데 둘의 합은 0이래. 그럼 누구랑 누구일 것 같아? 마이너스 2랑 2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2, 네 번째 항은 2, 다섯 번째 항은 6.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커지고 있는 등차 수열이구나. 뭐 이런 관점 정도는 해석이 되죠. 여기까지는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요놈이 등비 수열이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P와 Q를 합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P번째 항, P 플러스 2번째 항, P 플러스 Q번째 항 문자가 너무 많아요. P랑 Q 문자가 일단 두 개나 있고, 첫째 항 많이 모르니? 첫째 항은 알죠. 네. 첫째 항은 알지만 얘네들을 우리가 지금 일반항으로 작성해서 문제를 풀기엔 난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 그래서 요놈도 마찬가지로 첫째 항 기준으로 작성한다기보다는 지금 요놈은 P번째 항, 요놈은 P번째 항에서 두 칸 가는 거, 얘는 P번째 항에서 Q칸 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이 P번째 항 기준으로 이 모든 항을 작성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식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따라왔니?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수를 우리가 한번 다시 써볼 건데, 자, P번째 항이 있고요. 그 다음은 P번째 항에서 몇 더하면 되니? 몇 더하면 되니? 두 칸 갔으니까 공차를 두 번 더한 8 더하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P번째 항에서 8 더한 거. 그리고 P 플러스 Q 같은 경우에 P번째 항에서 몇 칸 가면 돼? Q칸 가면 되는 거지. 그럼 공차를 Q번 더하면 되는 거니까 P번째 항에서 4Q 더하면 되지 않겠어?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얘네 셋이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우리 쓸 수 있는 식 뭐야? 기억나요? 양쪽 곱한 게 가운데 놈의 제곱이랑 같다. 등비 중항 이용하면 되죠.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 이 둘이 곱해보시면 AP의 제곱 더하기 AP 곱하기 4Q는 가운데 놈의 제곱 AP의 제곱 플러스 16 AP 플러스 64. 날릴 거 날릴게요. AP 제곱 AP 제곱. 그리고 AP에 대해서 식을 작성해 보시면 얘 넘겨서 처리를 할게요. 그러면 AP는 5분의 뭐가 되니? 얘 넘긴 다음에 나눠주시면 4Q 마이너스 16분의 64 되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러면 지금 얘 4로 나눠지면 Q-4분의 16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 따라왔니? 자, 이제 이것만 보고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일단 지금 보니까 AP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등차 수열은 정수만 다루고 있는 상황이야. -2, 2, 6. 그러니까 유리수 나올 수가 없어. 분수식이 나올 수가 없어. 얘는 무조건 자연수여야 돼. 혹은 음수여야 돼. 맞지? 자,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분자가 16인 걸로 봐서 16의 약수만 가능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맞니? 얘가 뭐 5가 될 수는 없잖아. 얘가 7이 될 수는 없잖아. 따라왔어? 그럼 16의 약수 한번 써볼까? 1, 2, 4, 8, 16. 이 5개 중에 누굴까? 다섯 개 중에 누굴까? 얘들아, 짱구 굴려라. 간만에, 일주일 만에. 5개 중에 유일하게 하나만 낼 수 있습니다. P번째 항은. 지금 얘네들 한번 봐볼까? 이 등차 수열은 어떤 수만 지금 항으로 가능한 상황이냐? 2, 6, 10, 14, 18, 22, 26과 같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만 되는 거 아니야? 4씩 커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 누구밖에 없어? 이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놈은 4로 나눈 나머지가 2인수 하나 찾아보시면 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P번째 항은 2구나 라는 걸 쉽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왔니? 그럼 P는 몇이야? 이미 구해놨잖아. 네 번째 항이 2라고. 그럼 P 4야. 따라왔어? 그리고 요놈 같은 경우엔 지금 2가 된다라는 거 알았으니까 그럼 8분의 16이 돼야 되니까 Q는 몇? 12. 끝. 둘 더하시면 16.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지. 이해돼요? 가능하니?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이 등차 수열이 어떤 항들을 가지고 있는가 보니까 지금 문자가 4인 걸로 봐서 4로 나눈 나머지가 2인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 P번째 항이 될 수 있는 건 이들 중에 이밖에 없구나. 이거 파악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식으로 푼다기보다는 물론 식으로 어느 정도 접근은 했겠지만 이 마지막 과정에 대해서는 좀 관찰하신 다음에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 이해돼요?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766번. 자, 등비수열에 대해서 Sn 플러스 3 마이너스 Sn 같은 경우에 13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1승이다. A4를 구하죠. 해볼까요? 해보자. 일단 등비수열에 SN이 나와 있는데 얘랑 얘를 식으로 작성해가지고 짜라라락 써면 진짜 너무 힘들어진다. 맞죠? 어떻게 할래? 일단 SN에서 S를 뺐네? 그럼 분명히 우린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 누구만 남아? 일단 몇 개 남니? 3개 남는 거 보여? 그러니까 n 플러스 3개 더한 거에서
n개 더한 걸 뺐으니까 3개만 남잖아. 누구 남아?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n 플러스 3번째 항 나오는 거 보여요? 그래서 일단 요놈 같은 경우엔 이렇게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n 플러스 1항, n 플러스 2항, n 플러스 3항을 더한 거다.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요놈에 대해서 AR의 n승, AR의 n 플러스 1승, AR의 n 플러스 2승 맞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성해서 식을 얘기해도 되고, 지금 이 n 플러스 1항 기준으로 한 칸, 두 칸 가는 거니까 난 일단 얘 기준으로 먼저 작성을 했어요. 자, 그래서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n 플러스 1항 더하기, 얘는 뭐라고 쓰면 돼? 얘 기준으로 작성하려면 한 칸 갔으니까 공비를 한 번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r 곱하기 a n 플러스 1 더하기, 얘는 두 칸 갔으니까 r제곱 곱하기 a n 플러스 1.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n 플러스 1항으로 얘를 묶을 수 있고, n 플러스 1항은 ar의 n승이니까 ar의 n승으로 묶으신 다음에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따라왔니?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작성만 하셔도 풀리는 문제예요.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잖아 지금. 비교해봐. 왼쪽 오른쪽 잘 비교해보면 R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지금 왼쪽도 지수식, 오른쪽도 지수식. n에 관해서 n의 밑이 R, n의 밑이 3. R은 3. 틀린 그림 찾기 아니요. 사실 틀린 그림도 아니잖아. 같은 그림. 짝 맞추기. R은 3. R이 3이 되면 얘는 3의 n승이 되고, 얘는 1 더하기 3 더하기 9니까 몇? 13. 그럼 13a가 지금 여기 3의 n승에 대해 얘 3의 n승꼴로 정리를 하시면 3의 마이너스 1승 앞으로 보내서 3분의 13 곱하기 3의 n승이죠. 여기까지 이해돼? 이게 지금 뭐랑 같아야 되냐? 여기 3 집어넣어 보시면 13 곱하기 13a 곱하기 3의 n승이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13a랑 3분의 13이랑 같아야 되는구나. 그럼 a는 몇? 3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첫째 항, 공비 다 구했으니까 등비 수열 다 파악했죠? 그래서 네 번째 항 구하시면 되겠죠? 네 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3번 곱하시면 되니까 얘는 3의 세제곱이 돼서 이렇게 되겠지. 내서요. 공부 해오셨죠? 어제 했니? 차라리 어제 했으면 다행이고, 일주일 전에 했으면 많이 까먹었을 것 같고. 일주일 남았다 얘들아. 드디어 겨울방학이 길고 길었다. 은근 길었지? 짧니? 아니었구나. 자, 28번 볼게요. 넘어가겠습니다. 268번. 자, 이거 비슷한 문제인데. 자, 17년 5위 가영 18번 문제. 자, 첫째 항이 2인 등비수열이 있다. 자, 가족번 S12에서 S2를 뺐더니 4 곱하기 S10이다. S12는 S10보다 작다. 네 번째 항을 구하시오. 어떻게 할래? 뭐 할래? 뭐 할까? 첫째 항을 아니까 얘를
공식으로 작성을 해볼까? 그렇게 접근하는 건 일단 피곤하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얘가 알마1 2에 R의 12승 빼기 1 알마1 A R의 제곱 빼기 1 알마1 R의 10승 빼기 1 물론 식을 정리해가지고 아 공비 하나밖에 없으니까 공비 구하기 쉽네 할만하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없잖아. 그게 최선이냐 이게 정말 출제 의도냐 그 생각을 해봐야지. 왼쪽 봐봐. 항 몇 개 남니? 10개 남지. 왜? 12개에서 2개 뺐으니까. 오른쪽 항 몇 개 더한 거니? 10개 더한 거지. 왼쪽 오른쪽 10개 똑같네.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써볼까? 왼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한 거예요? 3항부터 12항까지 더한 거 맞지?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엔 세 번째 항부터 12항까지 더한 거네. 그리고 오른쪽은 S10 어디서부터? 첫 항부터 10항까지 더한 거 맞지?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첫 항, 두 번째 항, 10항까지 더한 거.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여기도 10개, 여기도 10개. 둘이 몇 칸 차이? A1에서 A3 가려면 2칸, A2에서 A4 가려고 해도 2칸, 10항에서 12항 가려 해도 2칸 맞지? 이 4가 의미하는 게 뭐야? 공비의 제곱 아니야 얘 R제곱. 왜? R제곱 곱하는 순간 얘가 분배가 쫙쫙쫙 되면서 지금 다 2칸씩 밀리잖아.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공비는 2 아니면 마이너스 2구나. 따라왔어? 근데 둘 중 누구야? 이 조건 보면 쉽게 낼 수 있어요. 죽었다 깨도 되는 건 없어. 죽었다 깨도 될 수 있는 되지.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 없는 놈이 있어. 될 수 없는 놈이 있어. 누구? 공비. 2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첫째 항이 2인데 그러면 12번째 항까지 더하는 게 당연히 훨씬 크겠지. 얘는 절대 안 돼. 소모법으로 가자 그냥. 그럼 공비 마이너스 2. 끝. 네 번째 항.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3번 곱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6. 간단하죠? 그래서 이 정도 나. 다음. 너희 말 타봤니 말? 타봤어? 오. 제가 설때 말을 타고 왔어요. 제주도 가서 말을 타고 왔어요. 말. 따그닥따그닥. 말이 크더라. 은근 무섭더라. 은근 빨라. 내가 너무 느려가지고 처음에 재미없는 거 막 하다가 처음엔 뭐 재밌는데 하면서 타다가 좀 느린데 하면서 이제 좀 빨랐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빠르면 더 재밌겠다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옆에 이제 그 같이 조련해 주시는 분이 약간 자극이 됐나 봐. 갑자기 이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엄청 빨리 가. 근데 막 덜썩덜썩 하면서 떨어질 것 같은 거야. 함부로 자극하면 안 돼. 자극이요. 무서웠어요. 근데 재밌더라. 왜 옛날 사람들이 말을 좋아했는지 알 것 같아. 훨씬 편해. 이게 일종의 약간 따릉이잖아. 그러니까 저는 따릉이 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 짧은 거리는 따릉이 타고 왔다 갔다 해. 따릉이가 얼마나 너 따릉이 타니? 진짜 편해. 따릉이를 1년만 너희가 한번 1년은 좀 그렇다. 한 2달? 3달 정도만 끊어봐. 그럼 약간
그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아 진짜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딘가 가려고 할 때 항상 계산하게 돼. 여기 내가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거리인가? 다른 길로 갈만한가? 생각해보고 갈만하다 싶으면은 이제 그냥 되게 편하게 가게 돼. 그러니까 뭔가 30분 거리 걸어서 막 30분 거리, 40분 거리 좀 멀잖아. 근데 다른 길 타면 10분, 20분 분명 가. 그러니까 되게 그 너희의 활동 반경이 넓어져. 좀 있어. 찐으로. 말은 훨씬 빠르더만. 말은 훨씬 빠르고 그리고 내가 뭘 할 것도 없어. 그냥 얘가 알아서 가. 다른 길은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 힘들잖아. 오르막길은 더 힘들다고. 근데 얘는 알아서 편하게 가더만. 옛날 사람들이 더 뭔가 편하게 왔다 갔다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찐으로. 말 재밌어요. 승마 하고 싶다. 승마 취미로 가고 싶다. 자, 769번. 이거 쓸게 많다. 자, 기억은 아주 쉽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어떤 느낌의 문제인지 기억 한번 해보세요. 해볼까요? 자, 일단 기억은 A, B, C가 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A랑 C 더한 게 등차 중앙의 2배다. 맞죠? 그래서 일단 이 B는 A 플러스 C. 근데 지금 F1은 1 집어넣으시면 알겠지만 모든 개수의 합인 A 더하기 2B 더하기 C 되는 거 보이죠? 근데 A 더하기 C가 2B라 했으니까 얘는 4B가 되겠지. 그래서 기억은 맞다. 어렵지 않죠? 기억은 참. 자, 니은 A, B, C가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fx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어떻게 할까?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이 두 개 있다는 얘기지. 서로 다르게. 그러면 뭐가 떠올려요? 판별식 해볼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지만 서로 다른 두 점이지. 맞아요. 그래서 판별식 한번 해봅시다. 자, 짝수 판별식 해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ac 여기까지 괜찮니? 뭐 할래 이제? 이 0보다 커? 작아? 0이야? 확인 안 되지 아직. 이거만 보고 모르잖아. 여기 쓰고 멈춘 애들이 있더라. 우리 알고 있는 식 뭐야? 등차 수열 이루니까 b는 2분의 a 플러스 c인 거죠? 뭐 해야 돼? 대입해야지. 이거 말고 아는 게 없잖아. 대입 한번 해볼까요? 자, 대입해보시면 얘 제곱했을 때 4분의 a제곱 2ac c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얘 4분의 4ac니까 얘랑 빼버리면 마이너스 2ac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얘는 누구의 제곱이 돼? 2분의 a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되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얘는 제곱한 놈이니까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죠. 그러면 원래는 0 이상이라 쓰는 게 맞아요. 얘들아, 만약에 0 이상이야. 그럼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왜냐면 0보다 클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근 가질 수 있어서 원래는 거짓인 게 맞아. 근데 0이 될 수 있니? 없어. 왜? 그치. A, B, C가 뭐래. 서로 다른 세 실수래. 그러니까 A랑 B랑 C는 전부 다 달라. 그럼 얘 언제 0 돼? A랑 C랑 같아야지만 0이죠. 근데 A랑 C는 같지 않아요. 같지 않기 때문에 등호는 빼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이 맞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도 참. 이건 이번엔 ABC가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등비. 자, 그때 fx의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이건 쉽습니다. 자, 등비수열을 이룬다 했으니까 어떤 식 작성할 수 있어? 가운데 놈의 제곱이 AC랑 같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판별식 해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AC는 뭐가 돼? 0이 되지. 이들 같으니까. 그래서 x축과 안 만나는 게 아니라 한 점에서 만나겠죠. 이게 거짓. 됐어요.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저의 계획으론 이제 대수도 오늘 하고 다음 시간 하고 다다음 시간 하면 끝납니다. 3번이면 끝납니다. 3번이면. 그리고 미적은 사실 오늘 끝낼라 했는데 어제 해보니까 욕심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끝낼 거예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대수는 2번 남았고 미적은 3번 남았습니다. 반대로. 대수는 3번 남았고 미적은 2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날 시험을 볼 겁니다. 그날 이제 전체적으로 숙제해온 거 질문 받고 그렇게 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새로운 기호를 배울 거고요. 집중. 은근히 어려워하는 파트인데 쉬운 파트이긴 해요. 제 생각에는. 자, 합의 기호를 배울 거예요. 자, 모든 수학에서 배우는 합의 기호는 총 2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미 하나 배웠고요. 어떤 거? 첫 항부터 n항까지 더하겠다. 이거 우리 뭐로 표현했어? sn으로 표현했지. 그래서 일단 sn이라는 합의 기호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배우는 게 시그마라는 합의 기호예요. 그래서 둘 다 더하겠다라는 기호야. 근데 왜 2개 배우냐? SN으로 표현 못하는 합이 있어. 그것들을 전부 다 보완해주는 게 시그마야. 그래서 SN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얘도 합의 기호이고 얘도 합의 기호인데 얘로 표현 못하는 것들을 이 시그마는 n 안에선 전부 다 표현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SN 무슨 약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S7이야.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하는 거야? 첫 항부터 7항까지 7개 더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A1, A2 이런 식으로 해서 A7 무조건 첫 항부터 더하는 기호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만약에 난 첫 항부터 더하기 싫고 그냥 나는 3항부터 한 10항까지 더해보고 싶어. 이걸 S 가지고 표현할 수는 있어. 어떻게 하면 돼? S10에서 S2를 빼면 되긴 돼요. 근데 S 하나만 가지고 얘를 표현은 할 수 없지. 그리고 예를 들어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11의 제곱까지 모든 항들을 제곱해서 한번 더해보고 싶어. 얘를 S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니? S11을 제곱하면 되나? 그건 아니야. 그건 11개를 더한 거를 제곱하는 거야. 그거는 다르지. 더한 걸 제곱하는 것과 제곱한 것들을 더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얘 S 가지고 죽었다 깨어도 표현을 못해. 그리고 아주 간단한 수열의 합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요 놈이 있다. 홀수들을 더하는 거 혹은 등차 수열의 합, 얘를 S 가지고 표현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지? 뭐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놈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S 가지고는 표현 못하니까 지금 이 시그마라는 기호 가지고 표현을 해볼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시그마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리냐? 자, 시그마 이렇게 쓰고요. 왜 이렇게 안 이쁘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일단 요놈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라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거의 의미는 무엇이냐? 시그마의 의미는 더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더한다라는 뜻이야. 시그마는 더한다. 이게 왜 더한다라는 기호입니까? 라고 한다면 더한다 영어로 뭐였어? 서메이션 기억나? 썸. 그래서 서메이션 썸의 앞자 S죠? S를 그리스 로마로 대문자로 표현하면 이 모양이에요. 대문자 시그마가 요거고 소문자 시그마가 요거야. 그래서 얘는 합의 기호. 얘는 시그마긴 시그마인데 얘는 혹시 아나? 그쵸. 표준편차. 오늘 표준편차 할 건데. 학통 공부하고 있니? 일주일 남았다. 진짜 해야 된다 얘들아. 학통 공부 안 하면 큰일 난다. 너희 지금 학통 공부 해야 된다. 지금 나 맞다. 생각났지 지금. 맞다. 학통한 사람들 지금 공부해야 된다. 남은 일주일이라도. 알겠지? 거기까지라도 해놔. 경우의 수. 제발 중국 조합까지만 해놔. 알겠지? 중국 조합. H 기억나요? NHR이라고 있어요.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큰일 난 거야. 지금 당장에. NHR이라고 있어요. 그거 반드시 공부해 놓으세요. 뭐 지금 공부하신 분들도 까먹었겠죠. 까먹으신 분들은 그래도 뭐 한 번 하면은 그 기억이 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어쨌든 당장 하세요. NHR 뭐 말하는 거야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 어쨌든 그래서 이 시그마는 S자의 대문자 표기고요. 더하겠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더하냐?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에 대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놈에 대해서 무엇을 더하는지에 대해 오른쪽에다가 적어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AK.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면 시그마 K는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AK. 뜻은 뭐냐?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더하겠다. 무엇을? AK를. 그러면 요놈에 대해서 K가 몇일 때부터 더한다고? 1일 때부터 더한다고. 그러면 여기다 1 집어넣어봐. 그럼 A1이 되겠죠? 그리고 2 집어넣어봐. A2가 되겠죠? 3 집어넣어봐. A3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더하겠다고? K가 몇이 될 때까지? N이 될 때까지 더하겠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A, N까지 더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밑에 있는 K가 1 이게 의미하는 건 첫 항. 얘는 막항. 1인 항부터 N이 되는 항까지 더하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놈을 아래 끝, 위에 있는 놈을 위 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하한, 상한, 1부터 N까지 이런 범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겠다라는 뜻이야. 따라왔어? 자, 그러면 이 시그마를 가지고 아까 표현 못했던 것들을 표현해볼까 해요.
자, 3항부터 10항까지 더해보고 싶어. 얘 어떻게 할까? 더한다 시그마 어디서부터? 3항부터. 그러면 K는 3 이렇게 쓰면 되지 않겠어? 그럼 3항부터 10항까지니까 10 이렇게 쓰면 되지 않겠어? 그리고 A, K 똑같이 쓰시면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10항까지 더하는 게 되겠지. 왼쪽이랑 똑같죠. 이해되니? 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첫 항부터 11항까지 더하고 있으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1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어떤 놈들을 더하는 거냐? 제곱한 것들을 더하는 거니까 내가 더하고 싶은 이 목적 대상을 오른쪽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왼쪽 형태랑 맞춰서 똑같이 적으면 AK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실제로 1 집어넣으면 A1의 제곱, 2 집어넣으면 A2의 제곱 그런 식으로 11의 제곱까지 더해주는 게 되겠지. 이해되니? 그리고 요놈 얘는 지금 보니까 어떤 수열을 더하고 있는 거야? 이씩 커지고 있는 등차 수열을 더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더하는 목적 대상이 등차 수열이지. 그러면 이 시그마 오른쪽에다가 내가 더하고 싶은 이 목적 대상을 적어주면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수열의 일반항이 뭐야? 이 수열의 일반항 2n 마이너스 1 아니야?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 2인. 그러면 2n-1을 여기다 적어줘. 아, 난 2n-1을 더하겠다. 근데 n이 몇일 때부터 몇일 때까지? n이 1일 때는 1이 되죠. 여기 1 집어넣으면 1 되는 거 보이지? 그럼 n이 1일 때부터 얘들아 막항 21이 되려면 n자리에 누구 들어가야 돼? 12가 들어가야 되는 거 맞아? 10이 들어가면 11 들어가야 되는 거 맞아? 11 들어가면 22에서 1 빼는 거니까 21 되죠. 그래서 n이 1일 때부터 11일 때까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그마로 표현할 수가 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그마를 가지고 등차 수열의 합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등차. 자, 이건 일단 봐봐. 이거 읽어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K-1 무슨 뜻이야? 4K-1을 더하겠다. K가 1일 때부터 10일 때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 한번 어떤 숫자들을 더하는 건지 나열을 해볼게요. 실제로 시그마 문제는 나열해서 풀리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잘 파악이 안 되면 나열해보셔야 돼요. 자, 1 집어넣어봐. 뭐 돼요? 3. 그 다음은 7. 그 다음은 11, 14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더하는 거야? 10 집어넣으면 39까지 더하는 거야. 와, 나열해보니까 어떤 숫자들을 더하고 있는지 감이 잡혀요. 지금 이거 무슨 수야? 그치, 4씩 커지고 있는 등차 수열의 합이지. 아,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었냐면 첫 항, 막항 더한 것과 두 번째, 마지막에 두 번째 더한 거 전부 다 똑같으니까 그냥 첫 항, 막항 더하신 다음에 42에다가 우리 몇 곱했어요? 2분의 항의 개수 맞지? 그래서 2분의 10 곱해서 210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다. 여기까지 따라왔니? 따라왔니? 자, 근데 물론 나열해서 파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겠으나 일단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여러분은 나열 없이도 푸실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이 오른쪽의 형태를 보고 무슨 수열인지 파악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예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몇 차식이었어? 1차식이었던 거 기억나? AN이라고 주어지면 N에 관한 1차식이고 AK로 주어지면 K에 관한 1차식인 거예요. 그럼 얘는 K에 관한 1차식이잖아 누가 봐도. 그리고 K의 개수가 4인 걸로 봐서 공차가 4다 이것도 파악이 되지 않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나는 어떻게 하냐? 1차식이네. 그럼 첫항, 막항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를 곱하면 되지 않을까? 왜? 등차 수열 합이니까. 1차식인 걸 보자마자 등차 합이네. 그러면 요 놈은 어떻게 처리하실 수가 있냐? 1 집어넣었을 때가 첫 항이야. 그러면 3 더하기 막항은 10 집어넣었을 때가 마지막 항이야. 10 집어넣으면 39에다가 누굴 곱해? 2분의 항수 이렇게 곱해서 똑같이 210 이렇게 구해낼 수도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만약에 연습 한번 해보자. 시그마 A는 1부터 8까지 1부터 너무 재미없다. 3부터 8까지 오케이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다. 물론 나열해가지고 파악해줄 수는 있겠으나 보이니 이거 공차 몇이야? 공차 5인 등차 수열의 합이잖아. 그러면 첫 항은 지금 K가 3일 때부터 더하는 거니까 3을 집어넣었을 때가 첫 항 아니야? 3 집어넣으시면 16 더하기 막항은 8 집어넣었을 때가 막항 아니야? 8이 될 때까지 더하는 거니까 그러면 8 집어넣으면 41에다가 2분의 항수 몇 개야 얘들아? 좋아요. 지금 3에서 8까지니까 3, 4, 5, 6, 7, 8 6개죠? 어떻게 하셔도 되냐? 2에서 1 뺀 다음에 3과 8이 포함이니까 1을 더하셔야 돼요. 빼면 5개지. 거기다가 1을 더하시면 6개. 그래서 2분의 6을 곱하셔서 답을 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이해돼? 하나만 더. 이건 좀 적었나봐.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어. n은 1부터 9까지 3n 플러스 1이에요. 어떻게 할래? 물론 얘는 n에 관한 지금 1차식이고 등차 수열의 합인 걸로 봐서 공차가 3이 등차 수열의 합인 걸로 봐서 첫항, 막항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를 곱해도 되겠으나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뭘까? 지금 몇 개 더했어? 9개 더했지? 9개는 짝수야 홀수야? 홀수지. 홀수계의 합은 뭐로 표현하자? 등차 중앙으로 표현하자 했던 거 기억나? 그러니까 얘는 등차 중앙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따라왔어? 그러면 첫 항과 9항 사이에 등차 중앙 누구야? 5항이죠. 5항 1과 9의 평균. 그래서 5항이 지금 몇 개 있다? 9개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따라왔어? 그러면 이 자리에 5 집어넣으시면 얘는 뭐가 돼? 16이 되지. 그럼 얘는 9 곱하기 16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144. 그래서 항이 홀수계라고 한다면 등차 중앙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짝수계라고 한다면 물론 첫항, 막항 더해서 2분의 항수를 곱하시면 되고 물론 시그마에선 이 내용이 더 중요하기는 할 것 같아요. 첫항, 막항 더해서 2분의 항수 곱하는 거. 근데 항이 홀수계면 등차 중항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다. 이해돼요? 어차피 합이니까 시그마는.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 좀 정리해 놓으신 다음에 우리 10분 쉬었다가 다시 수업할게요.